윤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음식을 꺼내자 며느리가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재래시장에서 장 봐오신 거죠? 요즘 누가 시장에서 장을 봐요? 시장이 뭐 어때서 너희 생각해서 아침 일찍 가서 사온 거야. 한 번만 먹어봐. 저희는 백화점 식품관 아니면 입에도 안 돼요. 하긴 돈이 있어야 쓸 줄도 아는 건데 돈 한 푼 없는 시댁에 제가 뭘 기대하겠어요. 어머니, 그러게 나이 드셨으면 돈 좀 모아놓으시지 그러셨어요? 지은아, 버르장머리 없이.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뭐가요? 이제 돈도 한 푼 없으시면서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내가 누구들 때문에 빈털터리가 됐는데. 너희가 급하게 돈 필요하대서 가진 거 다 내주느라 이렇게 된 거잖아. 받을 때는 은혜 갚겠다고 하더니 이제 돈 떨어지니까 시댁도 아니라 이거야. 어머니, 부모가 자식한테 준 걸로 지금 생색내시는 거예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정민아, 너마저 엄마한테 이러는 거니? 아내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이제 와서 뭘 그리 대접받길 원하세요? 대접이라니 엄마는 그런 거 바란 적도 없어. 그동안 너 키워주고 먹여주고 결혼할 때까진 돈 다 내줬는데 적어도 돈 없다고 무시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 역할 한 걸로 뭘 바라세요? 정민아, 어떻게 그런 말을.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 집 찾아오지 마세요.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5세 윤복희 씨입니다. 윤 씨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소꿉친구였던 남편과 결혼해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윤 씨의 남편은 묵묵하고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윤 씨와 아들을 깊이 사랑하는 속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죠.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된 부부의 서울살이는 정말 고단했습니다. 남편은 택시 운전을 하며 밤낮 없이 일했고 윤 씨 역시 새벽 5시면 일어나 동네 김밥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윤 씨와 남편이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아들 정민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죠. 특히 윤 씨는 평생을 오직 아들 정민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여보, 정민이 학원비 또 올랐네.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하면 윤 씨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돼. 애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잖아.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걱정돼. 그래도 우리 아들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금쪽 같은 아들이 있었기에 모든 고생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머리가 똑똑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를 조금 촌스럽게 여기는 기색이 있었죠. 윤 씨 부부가 학력도 낮고 하는 일도 변변치 않다 보니 그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윤 씨는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정민아, 엄마가 오늘 새로 나온 참고서 사줄까? 학원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말을 걸면 아들은 늘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공부도 모르면서 왜 자꾸 간섭해요? 그냥 돈만 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윤 씨의 가슴이 찡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가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괜히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아들이 주눅들까봐 오히려 무리해서 학원비를 더 대주고 용돈도 넉넉히 주었죠. 특히 윤 씨의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아들의 고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입학식장에 도착해서 아들을 찾았을 때 윤 씨의 마음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엄마, 제발 좀. 아들은 윤 씨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친구들 보기 창피하잖아요. 다른 애들 엄마는 전업주부고 아빠는 회사원인데 우리 집은 이게 뭐예요? 그 말이 윤 씨의 가슴에 큰 못을 박았습니다.
윤 씨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 눈에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금의 며느리를 만났죠.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는 참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아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 씨는 며느리의 성격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 씨는 20년 넘게 다니던 단골 식당에 아들 내외를 초대했습니다. 그 식당은 윤 씨에게 특별한 곳이었어요. 서울 올라와서 힘들 때마다 가서 저렴하게 든든하게 배를 채웠던 곳이거든요. 사장님도 윤 씨를 잘 아시고 음식도 정갈하고 맛있었습니다. 여기가 엄마가 좋아하는 집이야. 음식이 정말 깔끔하고 맛있어. 윤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내외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첫 반응은 실망스러웠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긴 좀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이런 데를 데려오셔야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취향 참 검소하시네요. 그 말투가 참 퉁명스러웠어요. 마치 윤 씨가 촌스러운 곳으로 데려온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며느리의 태도는 계속 불편했습니다. 다음부턴 어머니가 장소를 고르는 것보단 제가 고르는 게 낫겠어요. 며느리가 눈치 없이 내뱉은 그 말에 윤 씨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 씨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곳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 생활은커녕 사람 노릇은 제대로 할지 걱정이야. 남편의 걱정이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정민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가족이 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큰 시련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지병이 악화되면서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밤낮을 병간호에만 매달렸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간병비를 아끼려고 직접 모든 걸 도맡아 했어요. 여보, 괜찮아? 오늘 컨디션이 어때? 말년에 당신 고생만 시키네.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이겨내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윤 씨는 하루하루가 지쳐만 갔죠. 한편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엄마, 아빠 병원비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윤 씨가 병원비 때문에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실제로 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병원비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윤 씨의 마음은 답답했죠. 그래도 내 아버지 병원비를 어떻게 아끼니? 좋은 치료받아야 빨리 나으시지.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괜히 저희한테 부담 주시려는 건 아니죠? 미리 말하지만 저희 지금 결혼 준비하느라 돈 없어요. 달라고 해도 안 나와요.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아들의 태도에 윤 씨는 정말 서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 왔는데 정작 아버지가 아플 때는 이런 태도를 보이다니요. 남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윤 씨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병원비도 간병도 모든 게 윤 씨의 몫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준비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윤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남편은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실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윤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 씨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죠. 눈물이 쏟아졌지만 곧 장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윤 씨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장례 비용 어떻게 할 거예요? 정민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첫마디가 그거니? 어머님,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해야죠.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윤 씨는 그들의 말투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을 받았지만 슬픔에 젖어 있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남편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분들께 고인의 유언대로 상속 관련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부인께 1억 원을, 아드님께는 따로 남긴 재산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들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기셨다고요? 아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저 곧 결혼하는 거 아시면서 한 푼도 안 주시고 전부 엄마한테만 주시다니. 이건 고인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며느리도 못내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는 윤 씨에게 따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고인께서 따로 부탁하신 편지입니다. 혼자 계실 때 읽어보시라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온 후 윤 씨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자필 편지 2통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읽는 순간 윤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희야, 아들에게 너무 희생하지 말고 이제라도 당신 인생을 살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두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당신을 힘들게 하면 그때 이 편지를 읽어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윤 씨는 남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지 싶었지만 지금은 장례로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죠. 2주 뒤 장례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과 며느리가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이죠. 어머니, 저희가 지금 월세에 살고 있는 거 아시죠? 그치. 근데 갑자기 왜? 어머니, 좁은 원룸에서 어떻게 신혼생활을 시작해요? 최소한 아파트는 돼야 하지 않겠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주변 친구들은 강남 잠실 이런 다 괜찮은 데서 살아요. 저희만 이런 곳에서 사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지은아, 그래도 처음엔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야? 아들이 본격적으로 윤 씨의 모정을 자극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주신 1억이라도 신혼집 살 때 보태주시면 안 돼요? 정민아,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달라고 하면 어머님, 저희가 잘 살아야 나중에 어머님도 마음 편하실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그래요, 엄마. 제가 사업 잘 되면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윤 씨는 사흘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평생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며 살아온 어머니의 지극한 모정과 마지막으로 아들을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윤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민아,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엄마가 너 믿고 도와주는 거야. 결국 윤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아버지가 남겨준 돈 1억이 전부야. 그동안 모은 돈은 아버지 병원비로 다 썼거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들과 며느리는 기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며느리는 감사하다며 공손한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전 재산을 준 뒤 특히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더욱이 아들의 사업이 생각보다 잘 풀리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반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준 윤 씨의 경제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은혜를 갚겠다고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로부터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죠.
어느 추운 겨울밤, 윤 씨 집에 전기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전기가 완전히 나갔습니다. 할 수 없이 윤 씨는 갈 곳이 없어서 아들 집을 찾아갔죠. 아들의 사업이 잘 풀리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아파트로 이사한 상태였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깔끔한 로비와 경비원 그리고 번쩍이는 엘리베이터까지. 한눈에 봐도 비싼 곳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얘들아, 안에 있니? 하지만 며느리가 현관문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니? 집에 전기가 나갔어. 엄마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며칠만 같이 지내면 안 될까? 어머님, 죄송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건 안 되죠. 결혼한 자식 집에서 잔고 간다는 게 말이나 돼요. 이 날씨에 난방도 없이 어떻게 지내니? 그럼 하루만이라도 재워주면 안 될까? 글쎄 안 된다니까요. 며느리의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윤 씨는 매몰차게 쫓겨나듯 발길을 돌려야 했죠. 설마 아들 집에서 겨우 며칠도 못 잘 줄이야. 심지어 신혼집 구할 때 돈까지 보태줬는데. 결국 윤 씨는 서울에 아는 친구에게 겨우 연락이 다 친구의 집에서 며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윤 씨의 75번째 생일날 발생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윤 씨는 가보고 싶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했고요. 정민아, 곧 엄마 생일이잖니? 선물은 됐고 너희 집에서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을까?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말이야. 어머니, 저희도 바쁜데 꼭 그래야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냥 한번 오시라고 해요. 빨리 끝내고 보내면 되잖아요. 아들 내외에 마지못한 초대로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지만 며느리는 시종일관 툴툴거렸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인상을 찌푸린 채 문을 열어주는 며느리를 보며 윤 씨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윤 씨가 며느리를 돕기 위해 주방으로 가서 접시를 만지자 며느리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지세요? 손은 씻으셨어요? 지은아,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윤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음식을 꺼내자 며느리가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재래시장에서 장 봐오신 거죠? 요즘 누가 시장에서 장을 봐요? 저희는 백화점 식품관 아니면 입에도 안 돼요. 윤 씨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희 생각해서 아침 일찍 가서 사온 거야. 한 번만 먹어봐. 며느리는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하긴 돈이 있어야 쓸 줄도 아는 건데 돈 한 푼 없는 시댁에 제가 뭘 기대하겠어요. 어머니, 그러게 나이 드셨으면 돈 좀 모아놓으시지 그러셨어요? 돈이 없으시니까 한참 어린 며느리한테 무시나 당하고 사는 거죠.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아, 버르장머리 없이.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습니다. 뭐가요? 이제 돈도 한 푼 없으시면서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돈 없는 시어머니가 뭐가 무섭다고요? 윤 씨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누구들 때문에 빈털터리가 됐는지 벌써 다 잊은 거야? 너희가 돈 필요하대서 가진 거 다 내줘서 이렇게 된 거잖아. 받을 때는 은혜 갚겠다고 하더니 이제 돈 떨어지니까 시댁도 아니라 이거야. 어머니,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걸로 생색내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묵묵히 있던 아들이 나섰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윤 씨는 아들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민아, 너마저 엄마한테 이러는 거니? 아들은 며느리를 두둔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내 말이 틀린 말 하나 없어요.
이제 와서 뭘 그리 대접받길 원하세요? 대접이라니 엄마는 그런 거 바란 적도 없어. 적어도 돈 없다고 무시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너 키워주고 먹여주고 결혼할 때 신혼집 하라고 가진 돈 다 내줬는데 너까지 1억이야? 아들은 더욱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 역할 한 걸로 뭘 바라세요? 오히려 돈 많은 부모 만났으면 더 많이 받았을 텐데 저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이것밖에 못 받은 거죠. 정민아, 어떻게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아들은 윤 씨를 향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 집 찾아오지 마세요.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밤거리는 차갑고 어두웠어요. 윤 씨는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5세의 노인이 생일날 밤에 혼자 거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집에 돌아온 윤 씨는 그날 밤 피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왜 아들에게 전부 희생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바보였나 봐. 윤 씨는 밤새도록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눈을 뜨자마자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고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 씨는 남편의 사진을 보다 문득 남편이 남긴 두 번째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당신을 힘들게 하면 그때 이 편지를 읽어봐라고 했던 그 편지 말이죠. 윤 씨는 무릎이 아픈 것도 있고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서랍 안쪽에 고이 간직했던 남편의 편지를 꺼내 읽어보자 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남편이 남긴 송파구 3층 건물 소유권 서류와 자필 편지가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건물이라고? 윤 씨는 안경을 쓰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친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희야, 이 편지를 보는 당신은 아마 아들과의 연을 끊으려는 결심까지 하게 된 상태일지도 모르겠네. 내가 당신을 속인 걸 알게 된다면 많이 화가 나겠지만 이해해줘. 당신은 너무 마음이 약해서 아들놈한테 무언가라도 남아있으면 다 내줄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나는 잘 알거든. 윤 씨는 믿을 수가 없어서 편지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 남편은 과거 경기도 하남 외곽 지역의 논밭을 상속받았는데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그 땅이 재개발 사업으로 수용되면서 생각보다 큰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2000년대 초반 그 돈으로 잠실 변두리대에 노후된 소형 빌딩을 조용히 구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지역은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올랐던 겁니다. 윤 씨는 손을 떨며 서류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잠실 인근 3층짜리 꼬마 빌딩 소유권 등기증에는 분명히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명예 이전을 위한 모든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통장도 있었는데 그 안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홀로 남겨질 아내를 위해 조용히 준비해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걸 미리 준비해뒀었군요. 남편이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아들이 걱정되어서였습니다. 자신의 지병 때문에 아내가 혼자 남더라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랐던 것이죠. 윤 씨는 이제야 남편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온전히 내 거야. 당신 이름으로 바꿀 수 있게 법적 서류도 다 준비해뒀어. 이젠 나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 당신한텐 그럴 자격이 있어. 다음 날 윤 씨는 남편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에 들어서자 변호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말했어요. 사모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고인께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의 책상 위에는 이미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제 거예요? 꿈 같아서 믿어지지가 않네요. 물론입니다. 이미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요. 고인께서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셨거든요. 변호사는 능숙하게 모든 절차를 설명하며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알려질 재산이었지만 남편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자신이 떠나면 아들과 며느리가 빠른 시일 내에 윤 씨를 내칠 것까지 정확히 예상했던 거죠. 고인께서 정말 현명하셨습니다. 아드님 성격을 너무 잘 아셨나 봐요. 사모님이 너무 여리시다고 늘 걱정하셨거든요. 변호사의 말에 윤 씨는 남편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윤 씨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한 후 아들 내외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정민아, 엄마야. 에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제 와서 그때 일로 따지시려는 건 아니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멀리 이사 갈 거야. 그리고 다시는 너희한테 찾아가지도 연락도 안 할 거란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좋은 결정하신 거예요. 원래 결혼하면 자식이랑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 지은아. 내 말이 맞다. 이제야 좋은 결정했네. 윤 씨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살림들을 정리하면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만 챙겼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윤 씨는 새로운 곳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친척들을 통해 윤 씨의 재산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죠. 엄마 어디 계세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했잖아요. 목소리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급하고 절박한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정민아, 무슨 일이니?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어요. 혼자 지내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며느리랑 같이 쇼핑 어떠세요?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애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저희가 말이 좀 심했죠?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정말 잘해드릴게요. 엄마, 그 건물 월세가 얼마나 나와요? 관리는 누가 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윤 씨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자식이 실수하면 다 이해해주는 게 부모 아니에요?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진심 어린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생일날 너희가 한 말 기억나니?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부모 대접받고 싶냐고?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젠 돈도 있고 부모 대접도 필요 없다. 너희가 버린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말이야. 윤 씨는 아들 내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정확히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어머님. 그땐 감정이 좀 격해져서 실수한 거예요. 윤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당당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정민아 너가 말했잖니? 부모 잘못 만나서 지원 못 받았다고? 너가 잘할 생각은 안 하고 부모 탓만 하더니 추하게 뭐 하는 짓이니? 이 순간 전화기 너머의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이 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너희가 그토록 권하던 각자 인생 각자 살자꾸나. 나도 남은 여생 너 뒷바라지 하느라 못 즐긴 세월 되찾으려면 시간이 부족해.
하고 싶었던 것도 보고 내 인생 좀 즐기고 살 거야. 참, 새로 이사 간 집 주소는 알려주지 않을 거야. 엄마, 잠깐만요. 어머님,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윤 씨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동네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아들과 며느리는 윤 씨의 전 집 앞에서 서성이며 이웃들에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윤 씨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모두 윤 씨가 미리 이웃들에게 부탁해둔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한편 윤 씨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당신 덕분에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윤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 씨는 모든 서류를 정리해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와 변호사에게 위임했습니다. 건물 관리는 전문 부동산 관리 회사에 맡겼고 매달 월세만 900만 원 이상이 들어왔어요. 윤 씨가 평생 김밥을 팔아서 벌었던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뒤에 윤 씨는 조용히 안동 고향 근처의 한적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새 집에서 평화로운 노후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반면 아들과 며느리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들은 매일 술을 마시며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고 아들은 매일 밤 술에 취해 후회의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님한테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니? 며느리 지은은 그런 남편을 보며 화가 났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서 뭐해? 그때 왜 그랬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해놓고. 부부는 매일 밤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아들은 스트레스로 사업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고 직원들과의 미팅도 취소하거나 지각하기 일쑤였어요. 아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핵심 직원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외식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받았어요. 사장님, 매출이 70% 이상 떨어졌어요. 이대로는 임대료도 못 낼 것 같은데. 아들의 가맹점들은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월 임대료만 해도 수천만 원씩 나가는데 매출은 거의 없었거든요. 직원들 급여도 밀리고 가맹점 사장들에게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렸습니다. 사장님, 저희 돈 어떻게 할 거예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상황이 나아지면 그땐.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빚만 수억 원이 남았어요. 며느리 지은은 친정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친정 식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은아, 너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암튼 친정에서도 터는 물이야. 나머지 빚은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아들과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외면받고 완전히 손절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살던 고급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한때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던 부부는 이제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살 집이라고. 며느리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반지하 방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아야지 어떻게 해. 지금 우리 신세로는 이것도 감사한 거야. 아들은 체념한 듯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아들은 물류센터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사업가로 대접받던 그가 이제는 택배 상하차 일을 해야 했죠.
20대 직장 상사의 반말에도 꾹 참아야 했습니다. 밤새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아팠어요. 허리야. 어깨야. 한때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일하던 그가 이제는 육체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한편 며느리도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은 하다가 하는 사람을 만나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윤 씨의 삶은 날이 갈수록 풍요로워졌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집을 완전히 새롭게 꾸미는 것이었어요. 거실에는 고급 가죽 소파와 앤티크 찻잔 세트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예쁘게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습니다. 마당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을 심었습니다. 봄에는 개나리와 진달래, 여름에는 장미와 백합, 가을에는 국화와 코스모스를 심어서 1년 내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어요. 이에 그치지 않고 윤 씨는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보답했습니다. 미영아, 그때 내가 아들네 집에 쫓겨났을 때 도와준 거 잊지 않았어. 전기가 나갔을 때 하룻밤 재워준 친구에게는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선물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윤 씨 자신의 태도였습니다. 그동안 기가 죽어있고 주눅 들어있던 윤 씨가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윤 씨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분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전에는 그렇게 소극적이셨는데? 이웃들도 윤 씨의 변한 모습에 놀랄 정도였어요. 말투도 당당해지고 걸음걸이도 훨씬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떠난 유럽 여행은 윤 씨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복희야, 꿈 같다. 우리가 에펠탑을 실제로 보다니. 파리에서는 세느강 유람선을 타고 로마에서는 콜로세움을 구경했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어드릴까요? 현지 가이드도 윤 씨의 밝은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활기차신 분은 처음 봐요. 정말 멋있으세요. 고생을 안 하니까 이런가 봐요. 윤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윤 씨를 복덕방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슬며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거든요.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학용품과 옷을 사주고 독거노인들에게는 정기적으로 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렸어요. 윤 여사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훈훈해졌어요. 하지만 윤 씨는 결코 돈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곳에만 사용했어요. 겨울이 되어 첫눈이 내린 날, 윤 씨는 거실에 안락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다 맞았어요.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적이 없었네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윤 씨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못했던 모든 걸 지금 하고 있어요. 마당에 심어둔 동백나무에 하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붉은 꽃을 피우는 동백처럼 윤 씨의 인생도 이제야 진정한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윤 씨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무료이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